집에 즐기는 대한민국 부동산 임장.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택대출 수요 관리 방안 이번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현 정부 몇 번째 발표죠? 벌써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이번 내용은 보니까 LTV 40%, 전세대출 DSR 적용 규제 지역이 또 지정된 그런 네.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용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10월 15일 어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규제 지역을 재지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왔던 그런 이제 대책인데요. 네. 한번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이제 주요 내용이 네. 한 5가지로 볼 수 있을 것 5가지. 같아요. 자료를 네.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는 주담대 한도 차등화인데요. 네. 그 주택 가격에 따라서 주담대 한도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시행 시기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행 시기가 또 중요하죠. 네. 지역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이제 주택에 한한 거고요. 네. 15억 이하인 경우는 6억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 이하까지는 4억. 네. 그다음에 2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2억까지. 그렇죠. 이렇게 금액대가 보시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또 주담대도 차등화해서 줄어드네요. 오늘부터 바로.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이 나가는 오늘 시점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네, 급하게 또 영상 자료를 만드셨겠네요. 그럼요. 빠르게 준비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시행되는 게 스트레스 네. 금리도 역시 한입니다. 그래서 DSR 산정 시 가상 금리도 네. 1.5%에서 3%까지. 네. 금리는 이제 상향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비중을 더 두겠다는 이야기인 그렇죠. 거죠. 네. 가상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1주택자인 경우 이제 전세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네. 전세 대출도 역시 이제 DSR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용되는 게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 하시게 됐을 때에도 역시 네. DSR로 네. 반영이 되는 거는 이번 달 29일부터. 그렇구나. 네. 요건 역시 뭐 수도권과 규제 지역, 네, 규제 맞습니다. 지역에 한해서 지방은 라는 아니죠. 거. 네. 그다음에 주담대 위험 가중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제 위험 가중치가 높아지는 건데요. 네. 15%에서 20%까지 상향이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출 심사. 심사를 그만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요거는 26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 신규 지정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대출 규제를 즉시 적용하는 건데요. LTV가 저 70%에서 규제 지역이 40%까지 이렇게 낮았습니다.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네, 거의 뭐 네. 곱절에 가까운 비율로 네. 강화가 되는데 그만큼 뭐 대출이 이제 받기 힘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전세하고 신용 대출도 중복 차주 제한.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기존에 저게 2차 나왔을 때 네. 주담대가 맡기다 보니까 신용대출로 해서 또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이런 신용대출이나 사업자대출까지 이제 네. 많이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거라서 이거는 네. 좀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대출은 더욱더 쪼여 들어가고, 네. 또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 정책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더욱더 제한하겠다. 그렇죠. 보통 15억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서울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그 주담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 네네. 수요가 이제 급감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큰 거는 이제 1주택자도 전세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갭 투자 네. 요거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의미인데 이제 실수요자에게도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시장별 맞춤형 규제가 즉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규제 지역 지정이 되면은 LTV, DSR 전세 대출이 즉시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날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이제 전 1주택자의 경우에 네. 내가 투자처 따로 내가 실거주하는 전셋집 따로 이렇게 있을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또 힘들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네요. 네.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겠다 이런 좀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주택을 이제 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아니면 투자의 어떤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세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갈아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싶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택시장 전망 요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 수 이게 있으시겠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제 이런 정책이 발표가 막 됐을 때 당장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있을지.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매수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 또 거래량도 감소가 되겠죠. 그렇겠죠. 특히 고가 주택이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어. 해서 가격 조정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정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네. 이제 정부가 원하는 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네네.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부의 그렇죠. 어떤, 아무래도 네. 대출 규제가 되다 보면 네, 내 돈 있어서 내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네. 사람 외에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네. 그다음에 저희 금리 인하 시기 이제 2026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요거하고 맞물려서 이제 점진적으로 안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전세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네네. 전세 시장이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보증금이 상승이 되거나 아니면 네. 전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런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제 네.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전세도 점점 급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귀해지겠죠? 들어요. 예. 네, 맞아요. 이제 그리고 월세 쪽으로 이렇게 이번에 이제 네네. 그 법안 발의 신청을 했던 게 오늘 이제 보니까 네. 저희가 기존에 2+2였잖아요. 근데 3+3+3인가? 혹시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전세 임대 내버리면 네. 거의 10년 가까이를 아이고. 임대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근데 이 법안 이제 발의를 한 건데 네. 이제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세 시장에 이제 조금 네. 어렵지 않을까 야. 싶습니다. 마치 독일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네, 좀 전세에 보이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번 전세 들어가면 뭐 평생. 네. 야, 대단하네요. 포인트를 좀 이제 짚어주신다면. 보시면은 네. 이제 11월 중에 이제 규제 지역 재지정을 이제 한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 일부 지역, 뭐 강남, 서초, 용산 등 이런 네. 일부 지역하고 수도권 과밀 지역의 대출 네. 규제 강화가 더욱 더 심해질 것 같아서요. 그렇구나. 네, 향후 네. 시장을 이제 조금 더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별 시장의 그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별로 네. 네, 어떤 영향을 좀 줄 것인지.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솔직히 우리 구독자님들도 광주 지방권의 영향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걸 네.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뭐 서울은 당연히 강남권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이 되고 네. 고가 주택 뭐 어려워지겠죠. 그렇겠죠. 일단은 네. 이제 고가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네. 뭐 강남, 서초, 용산 등 이런 데가 주담대 한도가 6억에서 2억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현금 있는 분들, 현금 부자 그렇죠.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규제 지역을 재지정하게 되면 네. 이제 체감 이제 규제가 확대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분당, 과천, 하남, 광명 이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이제 후보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LTV 40% 즉시 적용. 야, 즉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규제 그렇죠. 지역으로 재지정되면. 그러다 보면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그럴 높죠. 수밖에 없겠네요. 그다음에 네. 다만 교통 문제가 있는 2기 신도시 있죠. 네네. 남양주나 인천, 계양 등은 규제와는 무관하게 실수요자 유입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가장 궁금한 우리 광주권역, 네, 요거는 또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광주는 네. 지금까지 계속 보합세였잖아요. 일어나지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직접적인 영향은 이제 네. 제한적이겠지만 심리적인 위축은 아무래도 네. 되지 않겠나 싶고요.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광주나 이제 지방권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뭐 LTV나 SDSR은 네. 이제 어떤 규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제 시장 심리는 좀 이제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네. 그만큼 자금 조달은 쉽잖아요.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옮겨오진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좀 조심스럽게 네. 해보고요. 지난 추석 때도 이제 저희 사무실 제가 이제 출근을 몇 번 했었는데 그 서울 분들이 이쪽에 있는 그 투자 매물 그러니까요. 지방의 대장으로는 네. 투자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서울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광주 쪽에 재개발 매물 상담을 제가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문의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야, 역시 또 이제 이 부동산 매매 최첨단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또 네. 접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그 재개발 관련된 문의들이었나요? 광천동 네, 저희 재개발? 다 재개발이었었어요. 네. 그렇구나. 광주 재개발 대장은 네, 광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광천 뭐 매물 상담이 우리 지역뿐만이 네. 아니고 타 네. 지역에서도 광주하면 일단 광천동 네. 재개발을 손 꼽으신 것 같아요. 네. 유독 광천동 재개발은 외집분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네. 현재는 저희가 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직 본계약이 이제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네네. 철거 일자가 확실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이주는 거의 다 완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네. 이제 펜스 치고 철거하는 과정이 남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관련해서 재개발 네. 또 진척되는 회의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그 내용도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오늘 다녀와서 네. 내용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뭐 골자로 오늘 회의가 되는 건가요? 오늘은 철거예요. 철거, 네, 광천동 철거 관련된 내용. 철거 관련해서 그 광천 재개발 단지 안에 네네.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초등학교 휴교 관련해서 이제 인근 분산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통학 관련해서 이런 부분 어느 부분부터 이제 아이들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 펜스 치고 철거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또 네. 정리를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알려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사실 뭐 중요한 내용들은 많지만 일단 오늘은 또 대출에 대한 내용이니까 네. 또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이번 이제 10월 15일 대출 규제 강화는 이제 네. 단순히 뭐 우리가 돈 빌리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네. 이제 시장 전반의 자금의 어떤 흐름이 바뀌고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집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방법이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정책은 복잡해지더라도 네. 해답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저희 참 맞는 현장에 것 같아요. 있는 네. 저희 이제 부동산 이렇게 네. 전문 학과들과 한번 상담하시고 네네.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명절을 또 지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도 뭐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뭐 한 달여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와중에 네. 투자처가 없는 것 아니고 네. 또 부동산 시장이 뭐 보합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또 굴곡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바닥이 있으면 또 상승이 있는 것이고 또 상승이 있으면 또 바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오늘 맞습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한 사항들은 또 에브리치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